빵 먹으면 살쪄, 뭐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밀가루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빵준서입니다. 오늘은 빵을 만들 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빵 그러면 꼭 생각나는 재료가 뭐냐면 밀가루죠. 밀가루. 다 알고 있는 밀가루가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또 좋은 빵을 만들 수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과자를 만드는 거 말고 빵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밀가루들이 그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둘, 넷, 여섯 가지의 밀가루가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밀, 그 다음에 이제 T55라고 하는 밀가루인데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T55 그러면 바게트 전용 밀가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T55라고 그래서 무조건 바게트 전용 밀가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T55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T55도 바게트용으로 쓰는 밀가루가 있고 그냥 빵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밀가루가 여러분들이 널리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대한민국 꼬레아의 강력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일본에서 빵 만들 때 쓰는 이제 기본적인 거. 왜 일본 강력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냐면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보다 제빵의 기술력이나 또 제빵을 만드는 방법이나 또 제빵에 대한 어떤 테크닉 또 밀가루, 재료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밀가루를 쓰는지 기본적인 성향에 그래서 일본 강력.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발론이라고 하는 밀가루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일본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이거 한번 쫙 한번 당겨줘봐. 이 밀가루를 자세히 보시면 색깔이 다 틀립니다. 밀가루의 색깔이 왜 틀리냐면 첫 번째는 껍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 껍질이 얼만큼 들어갔느냐는 결국은 회분의 차이거든요. 회분의 차이. 우리밀은 이 밀 같은 경우에는 회분 함량이 약 4.4%, 그러니까 44. 여기 T55라고 써 있으면 얘는 55. 우리나라 강력분 요거는 한 4.0. 그다음에 세몰리나는 이렇게 눈 부위라 그렇게 회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발론 얘가 약 한 4.3 정도. 4.3. 그다음에 일본 강력 이렇게 두 개 놓고 봐도 얘가 조금 더 회색빛이죠. 회색빛. 그래서 얘가 좀 높아요. 회분이 높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으로 따지면 T55 정도 되는 이 밀가루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써요. 아예 시중에 유통이 안 돼요. 요 4.0 정도 되는 요 밀가루를 주로 쓰거든요. 근데 밀가루는 그 단백질의 함량이나 회분의 함량에 따라서 빵의 구조나 크러스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밀 얘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요 우리밀은 보통 한 10.5에서 11.3 정도 단백질이. T55 얘는 한 10 정도, 10에서 맥스로 많으면 11 정도. 그 다음에 강력분 얘가 우리나라 건데 한 12에서 11.5 정도. 세몰리나 얘도 보통 한 12 정도, 13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아발론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11.5 정도. 일본 강력 요것도 한 12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빵용은 대체적으로 다 10이 넘어갑니다. 10이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보시면 믹싱의 형성 과정을 보면 회분이 높으면 믹싱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제가 반죽을 한번 정량의 물을 한번 똑같은 물을 넣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200에 물 150을 넣고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이 빵 만드시는 분들 특히 이제 본인들이 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밀가루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 밀가루가 어떤 성향인지 구워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렇게 뭉쳤죠. 이 지금 우리밀이에요.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가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오는 이 정도 대기에 섞으면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반죽이 없을 때, 이제 반죽기가 없었을 때는 반죽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55 밀가루 색깔이 다른 여타 밀가루에 비해서 상당히 탁합니다. 회분이 제일 많아요. 회분이. 그래서 넣고, 네, 이 밀가루는 회분이 많은 대신에 단백질은 적어요. 반죽이 뚝뚝 끊어지죠. 그렇죠? 반죽 색깔이 틀리죠. 반죽 색깔이. 다음에 그냥 일반 강력 제일 하얀 밀가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반죽에 비해서 섞이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물을 먹는 시간이. 보시면 이렇게 볼에도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치기가 어려워요. 섞기가. 육안으로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냐면 똑같은 반죽을 보는데 얘가 훨씬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얘 이렇게 퍼졌죠. 얘는 안 퍼지죠. 세몰리나 어때요? 깨끗하죠? 예, 볼에 반죽이 안 남아요. 예. 끊어지죠? 안 따라와요. 이렇게. 내가 이걸 지금 잡아 올리고 싶은데 안 잡아와요. 안 잡아져. 예. 이러기 때문에 세몰리나를 사용하는 빵에는 크러스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강하죠. 쭉쭉 늘어난단 말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밀가루를 쓰면 입천장 다 까져요. 예. 얘는 어때요? 뚝뚝 끊어지죠. 예. 이렇게 반죽을 해보면 밀가루의 성향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테스트 없이 어떤 것을 한다라는 자체가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아발론이라고 하는 밀가루. 이거 아발론이라고 하는 밀가루는 그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이 밀가루는 강력에 가깝습니다. 그럼 한번 또 물을 넣고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면 얘가 이 그릇이 제일 지저분해요. 달라붙는 것도 별로 없어요. 얘는. 이 아발론이라고 하는 밀가루는 얘보다 회분이 훨씬 적습니다. 얘는 4인데 40인데 얘는 35에 37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죽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예. 이 제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의 질이 이 일반 강력보다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치는 것도 상당히 빨리 쳐집니다. 손에 거의 안 달라붙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쓰는 이건 강력이다라고 하는 밀가루, 얘도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 강력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때? 깨끗하죠? 그릇이. 무슨 얘기냐면 재분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 단백질의 함량이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한데 재분의 방법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글루텐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점성, 달라붙어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거. 예. 하나는 조직에 관여하는 글루텐. 네. 얘는 유별나게 점성이 많습니다. 유별나게. 결국은 빵은 점성이 많은 밀가루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점성이 많다라는 건 껍질이 그만큼 두꺼워질 수 있는 요지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예. 회분이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회분이 35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얘는 40인데. 예. 근데 얘하고 비슷합니다. 얘하고 회분의 그
들어있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섞었을 때 똑같이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깨끗하게 떨어지죠. 어느 정도 얘보다 많이. 예, 결국 뭐냐면 얘는 쫄깃쫄깃한 식감을 내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면, 우리가 먹은 면, 라면도 불은 라면은 별로 맛없다고 그러잖아요. 국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빵에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빵의 전용의 이 밀가루가 빵보다는 면에 훨씬 가까운 거예요. 빵 먹으면 살쪄, 뭐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밀가루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밀가루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느냐, 블렌딩 잘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빵은 바뀐다는 거예요. 착한 빵이냐 나쁜 빵이냐.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반죽을 구워 볼게요. 네, 20분이 됐습니다. 20분. 그래서 한번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물만 넣고 반죽 쳐서 20분을 구웠습니다. 그 20분을 구웠을 때 밀가루마다 어떤 빵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찔러 볼게요. 네, 이렇게 툭 찌르면 어때요? 껍질이, 잘 보세요, 얇죠? 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커요. 커. 얘는 아예 더. 이 중에서 칼라가 제일 연한 게 얘죠. 그래서 얘는 빵에 주로 넣는 것보다는, 물론 얘가 들어가면 식감이 바뀌어요. 식감이 바뀌는데 얘는 주로 젓가루용으로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세몰리나는 점성이 적어요. 점성이. 예. 얘랑 그 우리나라 국수하고 얘하고 라면이랑 틀리잖아요. 식감이. 스파게티는 뭔가 이렇게 뚝뚝뚝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죠. 얘는 아니잖아. 예, 얘는 아니에요. 얘 중에서 칼라가 얘가 제일 희죠. 아, 그러니까 뭐라, 빨간 거보다는 희물구리 죽죽 뭐 이런 표현 쓴다고 하잖아요. 왜? 회분이 많으니까. 회분이 많으니까. 이 밀가루 중에서 그나마 얘가 제일 소화하긴 편해요. 예. 이게 보시면 밀가루의 특징이 그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줌업을 해보시면, 예. 나는 이런 내상과 요거와 요거의 중간 정도의 크러스트와 뭐 이 정도의 볼륨감을 원한다. 그러면 밀가루를 블렌딩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스트를 넣었다고 쳐요. 똑같은 그람수에. 그래도 똑같아요. 이스트가 발효를 해도 같은 열량의 물을 넣어도 중량에 얘의 볼륨을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크러스트에, 이 정도 색깔에, 이 정도 볼륨이 필요해. 그러면은 1대1대1을 넣으시면 돼요. 그게 밀가루의 브랜딩이에요. 예. 그래서 밀가루를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각각의 성능에 맞는 밀가루를 찾아서 블렌딩을 하면 건강하고 맛있고 나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밀가루들을 잘 컨택해서 하시면 여러분들도 빵 준서만큼 아주 색깔 있는 빵을 충분하게 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밀가루를 한번 낱낱이 더 한번 균과 밀가루의 단백질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있잖아, 끝날 때 되면 항상 하는 거 추천 좀 해줘, 좀 이렇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